오징어 게임 3. 일단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보신 분들 각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해보자면 저는 시즌2보다는 이번에 시즌3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한 좋은 점 60에 아쉬운 점 40? 이 정도로요. 아니, 볼 때는 집중을 해서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자꾸 하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것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좋았던 점도 말을 해볼게요. 일단 좋은 점, 저는 이번 시즌3 게임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숨바꼭질 게임이요. 저는 게임 종류 스포를 거의 안 밟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오징어 게임 3를 시청을 했는데요. 첫 게임으로 숨바꼭질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숨바꼭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릴 때 다 해본 놀이잖아요. 막 심장 쫄리라고 그냥 만든 게임인데 진짜 좀 쫄리더라고요. 일단 세트도 시즌 1 때 나온 골목들 있잖아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골목들이 막 미로처럼 있고 별이 있는 공간인데, 이게 천장이 굉장히 낮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보는 입장에서도 숨이 좀 막히면서 그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게임 자체가 서로 죽여라 하고 약간 등을 떠미는 게임이다 보니까 상황이 엄청 긴박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 게임에서 기억에 남았던 게 아무래도 조유리 팀이랑 임시완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유리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시즌2부터 애기 낳는 거 아니냐 뭐 어쩌냐 말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출산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하냐 싶은 거죠. 막 남들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막 출산? 막 머리를 짚고 보는데 현주랑 양동근 엄마인 금자가 그래도 듬직하게 지켜주죠. 그러다가 현주는 탈출로도 발견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막 각오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일어나죠. 그 일이 현주가 죽는. 아니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현주가 눈앞에서 출근을 막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알려주려고 와서 칼에 찔리게 되는데 하필 임시완이야. 그게 또 돌아버리는 거죠. 저는 거기서 임시완 캐릭터가 좀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임시완이 이 오징어 게임 3에서 제일 캐릭터가 명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그 순간엔 진심인 것 같은데, 얘가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바로 핸들을 꺾고 유턴을 해버린단 말이죠. 중간에 줄넘기 게임에서도 저는 임시완이 진짜로 조유리를 구할 마음이 있었으면 방법을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리가 발목 다친 거 알게 되니까 자기 할 일 줄넘기를 하러 갑니다 그냥. 아무튼 그런 점에서 캐릭터가 실현경랑은 별개로 되게 잘 짜여진 캐릭터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줏대가 있어요 제일.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아무튼 현주가 그렇게 죽고 또 숨바꼭질에서 제일 갈등되는 상황이 나오죠. 양동근이랑 양동근 엄마인 금자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클리시적으로 좀 양동근이 결국 엄마를 찌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양동근이 유리를 해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금자가 자기의 비녀로 자신의 아들을 찌르죠. 보면서 와, 엄마가 자식을 죽인다고?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금자라면은 그 좀 세상 착한 자기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걸 바라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럴 바에 그 고통을 자기 손으로 끝내주고 자신도 아들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숨바꼭질 이후에 줄넘기 게임이나 마지막에 공중에서 하는 오징어 게임도 중간중간 트롤짓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가면서 막 엄청 지루하진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 제일 뭐 트롤 되는 거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조유리 대신에 222번이 되어가지고 게임에 참가한다는 그 설정이죠. 막 뭐라고 따지는데 얘네도 솔직히 VIP 뭐 입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해서 저는 그 반대하는 입장이 공감됐어요. 이렇게 저는 오징어 게임 3를 전체적으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다 보고 난 지금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시즌 1, 2, 3까지 오면서 제일 궁금한 게 위아준 씨 이야기거든요. 파지티브 말고 네거티브로요. 아니 이 얘기를 왜 넣었지? 사실 이 준호 역할이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막 게임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중간에 뱃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그냥 봐요. 그러세요 하고 봐요. 시즌 3에서 제일 어이가 없던 게, 아니 준호는 선장에 대한 의심을 누가 말해줘도 그냥 무한 신뢰인 거예요. 애가 사실 준호가 형사고 심지어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쫓는 건데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선장이 몇 년에 거쳐가지고 공을 들여서 준호를 막 구워 쌀받은 탓도 있는데, 아니 좀 선장 이상한 듯? 내가 어제 뭐 봤어 하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님 절대 아님 뭐 거의 이러고 있으니까 솔직히 레알 개 답답합니다. 이 캐릭터를 응원할 수 없는 이유가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나와요. 그렇게 쫓아서 결국 그 게임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도 만나게 되고, 아니 근데 한다는 말이 그냥 멀리서 형 어떻게 된 거야 이거예요 그냥. 그러고 폭탄 터질 때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6개월 뒤 이러고 얘기가 나와요. 뭐 사실 정리된 건 없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오징어 게임이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해맑게 살고 있어요. 456억이랑 아이도 받게 되고,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한테 이 돈이 가게 되는 거죠? 프런트맨 동생이라서요? 형으로서 미안하니까? 좀 진짜 이해 안 되고 스팀 올라왔어요 약간.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결말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과정까지는 게임이나 캐릭터가 막 선택하는 걸 보면서 그런 볼거리들을 던져주니까 도파민 때문에 보게 되는데, 이제 시즌 3니까 그간 떡밥 회수도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떡밥이고 나발이고 그냥 떡밥을 말 그대로 떡밥만 뿌린 채 그대로 퍼올립니다. 뭐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병헌 얘기가 특히 그래요. 그래 뭐 이병헌도 과거에 이거 게임 참가했고 성기훈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병헌은 막 사람 죽였구나
그래서 성기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되게 집착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게임의 마스터를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떡밥을 막 던져놨는데 까보니까 뭐가 없죠, 별로.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거죠. 반면에 어떤 것들은 너무 정직하게 결말을 주려고 드니까 거부감 드는 얘기도 있어요. 앞에서 미아준이 별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얘기 안에서 이진욱이랑 박규영 얘기도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일할 때 잠깐 봤던 애 아빠를 이 정도로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도와줄 수가 있나? 이런 서사가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한테 해피엔딩을 주고 싶었는지 뭔지 게임 그 이후의 얘기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하나가 깔끔하다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다, 결말 들어간다, 입 벌려라 이런 식의 마무리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456억이랑 유리의 아기가 왜 준호한테 갔을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아예 이름모를 보육원 이런 데다가 456억과 함께 아기가 맡겨진다거나 하는 게 좀 더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기훈이의 456억이 딸에게 간 거는 어쩌면 수미상관 같은 느낌이 나니까 아 그래 이게 끝이구나 이러면서 오징어 게임의 마무리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이렇게 빠르게 오징어 게임을 보고 후기를 남겼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또 나오게 되면은 떡밥이 그냥 좀 더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프론트맨이 되기까지, 이병헌이 프론트맨이 되기까지 스피노프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컨텐츠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